시작을 해봅시다. 지난주에는 남자 1호가 결국 밤에 정하지 못했죠. 아니 근데 남자 1호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여기서의 문제 중에 물론 구기와 14옥순 두 사람이 서로가 벼르고 있었고 서로가 오해했고 각자의 정의감으로 상대를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던 거는 물론 맞아요. 그러니까 폭탄 재료가 계속 쌓이고 있었던 거는 구기와 14옥이 싼 건 맞는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불을 붙인 건 1호님인데 1호가 결정을 늦게 한 것도 문제고 그 다음날 구옥순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한 것도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면서 어떤 파장이 있을지도 실은 1호님이 생각하지 않았어. 되게 애 같은 선택을 한 거거든. 일단 나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고 그냥 뱉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호가 어떤 갈등이나 긴장 상태에 없을 때는 굉장히 어른스럽고 성숙한데 어떤 갈등이나 압박이 올 때는 애 같은 면이 드러나 버려. 어쨌건 결정적으로 불을 붙인 건 1호님이죠. 물론 이제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 거나 이제 그런 건 있지만 입을 다물 줄 아는 거 그리고 넓은 시야로 상대를 배려하는 행동을 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어떤 성숙함이지. 뭐 1호님도 그런 면에서 성숙해 보이지. 어른스러워 보이고. 이제 문제는 어떤 압박 상황에서는 도망쳐 버리니까. 그런데 1호님도 한편으로는 아쉬울 게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거 약할 수도 있어. 싸움을 보면 카타르가 떠오르거든. 같은 카타르니까. 순간적으로 떠오른 거를 뱉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걱정하는 건 결국 혼자 남는 누군가야. 그 상황. 그래서 결국은 14옥순에게 갑니다. 14옥순에게 가가지고 만나자고 하고 14옥순은 지금 잠결에 슈퍼데이트 가요. 왜 저예요? 근데 왜 이유를 설명하거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1호님의 그런 언변이 그렇게 막 화려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준비해요. 이렇게 그냥 자기도 민망해. 지금 이때까지 미룬 것도 민망하고 그래도 당신이라는 거를 조금 얘기를 하는 것도 여기서도 그냥 솔직히 말을 해도 좋았겠죠. 이게 솔로 날아와가지고 여러 사람 알아볼까 했는데 그래도 너 혼자 남는 거 보기 싫어. 준비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 그래서 이제 국이 옥순한테 쓸 거다고 했지만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는. 그렇지만 14옥순은 지금 1호도 괜찮은 거지 1호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14옥순님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어느 기본적으로 허들이 있고 그걸 넘으면 어떤 조건이 만든다거나 아니면 다정하다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14옥순님은 어쨌건 이성의 허들을 넘은 사람이 얼마나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가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짠가 아닌가가 중요해. 그거는 14옥순님이 그동안에 남자에게 받은 상처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 때문에 10년간을 혼자 지낸 것. 혼자 지내면서도 뭐 유부남이 대시를 한다거나 뭐 계속해서 그런 자기를 기만하려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진심이 중요한 거야. 결국 그러면 어느 정도 이성으로 보이는 사람 중에서 나 좋다는 사람이 좋은 거지 내가 좋아해서 저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는 그닥 시도하지 않고 싶어 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1호와 4호 중에 더 진심을 가지고 자기를 대하는 사람, 그 마음에 진심인 사람, 변하지 않을 사람, 그것이 14옥수님에겐 중요한 요소죠. 지금 이 사람이 마음이 좀 나한테 적은 것 같아도 내가 쟁취해야지. 말로는 쟁취해야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14옥수님은 어떤 쟁취를 실제로 하려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7옥이나 11옥 같은 경우는 쟁취하려는 마음이 있긴 하지. 근데 어쨌건 14옥수는 나를 좋아하는 심리. 그래서 14옥순이 지금 1호일지 4호일지 본인도 모르는 거야. 누구의 진심이냐가 중요한 거고 1호에 대해서 왜 긴가민가 했냐면 1호와 아이스크림 데이트를 할 때 1호님이 그 14옥순님한테 마음을 표현했거든요. 난 네가 1픽이야. 근데 14옥순님은 진심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했어. 왜냐면 금사빠잖아요. 근데 금사빠가 아니래. 바로 사귄대. 그러니까 14옥순님 입장에서는 뭐야 금사빠 맞네. 그러면 저 마음을 변할 수도 있잖아. 두고 봐야 돼. 이게 지금 경계경보가 울린 거지. 그래서 1호님에게는 지금 경계경보가 울려있는 상태고 1호와 4호 둘 다 지금 누가 날 더 진심 어릴지 내가 어쨌건 이 사람에게 표현을 했을 때 그래서 4호님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4호님은 1호만큼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거든. 근데 이거는 실은 14옥수님이 앞으로 조금 더 보정을 해나가긴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저런 1호님은 물론 진심이지만 저런 진심 어린 표현이 꼭 진심 어린 생각이 아닐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냥 내가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적극적으로 만나보는 것도 실은 나쁘지 않은데 사오님이 14옥에 대한 호감이 클까요? 호감이 근데 구옥수님에 대해서 호기심도 강하고 구옥수님에게 그 양가적인 감정이 벌써 생겨버렸지. 구옥수님이 자기 불안을 많이 다스리려고 하고 노력을 많이 했어. 카메라 앞에서는 이래야 되라고 스스로가 다짐을 하고 나왔을 수는 있어도
이날 불안해가지고 사원님한테 공격적으로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쏜다는 게 아니라 약간 취조하듯이 내일 뭐예요? 막 약간 그 원래 그 14기에 나왔던 태도가 살짝 나오는데, 근데 그걸 또 사원님이 잘 잡아줬죠. 뭐 결혼은 말 이쁘게 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과 해야 돼요. 상대를 존중하는 건 필요하죠. 필요하지. 그리고 결혼은 물론 설렘도 물론 중요하고 한데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편안함이긴 합니다. 물론 노력을 해야 되고 서로가 희생을 해야 되니까 상대도 편안해야 돼. 나도 편안하고. 그게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사오와의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선약이기도 하고, 슈퍼데이트를 아침에 선택한 거는 좀 늦었잖아요. 14옥수님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뭐 선약이 우선이지. 중요도가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선약이 우선이지. 근데 14옥수님 입장에서는 뭐 슈퍼데이트는 그냥 돈을 지원받는 거고 데이트는 둘 다 데이트지. 그리고 1호와 4호도 1호에게 내가 그 상대가 그 무조건 시간을 바꿔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뭐 양해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4호와 만나기로 했다라는 거에 아 정말 이거는 실망해. 12시까지 만나도 되냐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럼 12시로 상관없는데 하지만 지금 보고 싶어. 왜냐면 1호님은 지금까지 고민을 했죠. 고민을 했는 상황에서는 상대는 기다려도 돼. 하지만 내가 선택했잖아? 그럼 상대는 만나야 돼. 안 만나면 삐져. 이거는 내가 하는 말 아니에요. 1호님이 한 말이야. 그 이유가 실은 보통 아이들한테 볼 수 있죠. 자기가 필요할 때는 움직여야 돼. 뭐 1호님은 그런 마음이죠. 지금 이 기다림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거지. 밤새 기다렸을 14옥이나 9옥은 그건 그거고, 내가 기다리는 이 2시간은 진짜 견디기 힘든 거지. 그래서 남자 1호는 데이트권을 바꿨고 14는 선약을 바꾸지 않았어요. 4옥은 만약 두 사람이 나를 똑같이 좋아한다 그러면 4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4호는 지금 구옥순하고 거의 이렇게 관계가 형성된 것 같고 나를 바라볼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슬슬 마음에서 조금씩 비워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운하죠. 밤새 기다리게 해놓고 심지어 거절까지 해놓고 상대가 선약을 간다는 말에 서운한 감정은 당연히 들 수는 있지. 슈퍼데이트를 거의 확신하고 준비하고 있는 구옥수님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지? 아직 선택을, 그러니까 1호님이 와서 얘기는 안 했죠. 근데 얘기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분명히 신청을 왔었고 전날 물어보지 잠이 들랑말랑 했었는데 이래서 성격 급한 사람이 연애시장에서 진다니까?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연애시장에서 지기 싫어가지고 오히려 기다리고 참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돼. 11기 옥순 어디 갔어? 남자 1호님이 11기 옥순한테 썼어? 이게 그 구옥순님 입장에서 그걸 물어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4호와는 데이트를 가가지고 그 슈퍼데이트 그 사이에 또 가가지고 또 관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나 자고 있는데 그렇게 대뜸 물어봤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와전되기 시작하죠. 14옥이 나한테도 물어봤어. 근데 14옥수는 11옥순한테 그냥 물어볼 수는 있죠. 14옥수는 설마 내가 혼자 남는 건가? 혼자 남으면 뭘 해야지? 나름 근데 그 행동 자체는 나 솔로 나라 와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행동이라 생각해요. 오히려 와가지고 누워있으면 그러면 이제 와룡인 거지. 이게 어제 상황인데 이거를 보면 14옥수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어. 왜냐면 지금 불이 켜져 있어서 들어왔어. 그랬다가 자고 있네? 하고 나갔어. 근데 지금 고개가 돌아갔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자고 있네 나가다가 잠깐만 옥순이 깨어있네? 라고 하고 지금 다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14옥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는 있지. 근데 9옥순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술에 취했고 약간 비몽사몽이고 힘든데 와가지고 나를 깨웠네?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14옥순님이 뭐 그렇게 눈치가 빠른 사람이나 배려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어도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막 무례한 행동을 한 건 아니었다는 거지. 근데 구옥수님은 지금 일단 14옥순이 계속 캐고 다니고 뒤에서 뒷공작을 펼친다. 이러니까 지금 저것도 하나로 빌미를 잡으려고 했던 거지. 만약 뭐 예를 들어서 1호한테 쓴다. 그러면 4호와 자기가 남아있으니까 우리들이 남아있으면 뭐, 왜냐면 지금 14옥순 입장에서는 자기가 혼자 남아있잖아요. 혼자 남아있으니까 남아있는 사람이랑 좀 뭘 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돌아다닌 거죠. 근데 구옥수님은 자기가 혼자 남을까봐 혼자 안 남으려고 지금 슈퍼데이트를 좀 그 생각을 바꾸려고 뒷공작을 했구나가 구옥순의 생각인 거지. 그러니까 오해한 거죠, 구옥순이. 근데 14옥순도 긁힌 상황이기 때문에 구옥순이 궁지로 빠지는 것을 뭐 슬쩍 뭐 넛지했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잠결에 들어가지고 이거를 남자 1호님이 11옥순한테 썼어? 근데 이제 구옥순은 그 퍼즐을 맞춘 거야. 기억을 맞춘 거야. 왜 14옥순이 나를 깨웠을까? 남자 1호가 갈등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14옥순은 실제로 갈등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1호가 애매한 대답을 했을 때 14옥수님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 안 고르는 걸 알고 있을게요 하고 딱 거기서 그었어. 물론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을 그은 거를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1호님은 어쨌건 그 말은 구옥수님 선택한다는 말이긴 했지. 14옥수님은 바로 캐치하고 1호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솔직히 사람이 자고 있으면 자네? 이러고 안 건드리는 게 기본 상식 아니야? 자네하고 안 건드렸어. 그래 나가다가 주변 씨가 작동한 거지. 그 뇌에 잔상이 남거든. 그러면 그 잔상이 옥순 움직인 것 같아 라고 해서 다시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얼굴이 돌아가 있네? 그러니까 옥순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11옥순이 보기에는 이제 9옥순이 피곤하게 자고 있었죠. 그러니까 11옥순은 어젯밤에 1호님이 11옥순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9옥순님 자요 했을 땐 진짜 불 꺼지고 곤히 자고 등 돌리고 자고 있었지. 그러니까 14옥순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9옥순님을 통해서 11옥순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지. 근데 11옥순님은 또 이런 걸로 딱히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니야. 다행히. 실제로 이 장면을 보면 14옥순은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한 건 아니었죠. 근데 9옥순의 말과 14옥순이 봤던 9옥순이 자는 장면을 결합해서 보면 11옥순님 머릿속의 이미지는 9옥순님이 등 돌리고 자고 있는데 조용히 들어온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막 깨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나를 깨우는 거야. 나를 깨워서 확인하려고 했던 건 나에게, 그러니까 너 혹시 1호님한테 선택받았어? 라고 물어보면 되지. 뭐 11옥순 핑계를 대면서 1호의 그런 행방을 물어보냐? 1호를 지금 번복시키려는 게 네 목적 아니냐? 나한테 그냥 정정당당하게 물어봐라. 1호가 나한테 선택했는지. 근데 그거는 애초에 궁금한 게 아니었죠. 근데 9옥순님은 지금 14옥순이 궁금한 건 결국 1호와 내가 데이트를 하는 거냐 아니냐가 궁금한 거고, 그게 궁금하면 나한테 듣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그 1호의 선택을 번복시키기 위해서는 나한테 못 물어봐. 왜냐면 나를 제거시켜야 되니까. 1호의 마음속에서. 그래서 나한테는 직접 못 물어보고 11옥순이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통해서 그걸 유추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1호에게 가가지고 상황을 번복시키려는구나. 너 그랬지? 라고 하기 위해서 초반 빌드업을 왜 깨운 거야?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거거든. 그냥 남자 1호님이 마음에 들어서 그분 좋대? 14기 옥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점점 살이 붙여지고 있죠. 그래서 나는 제가 저러고 다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한 거야. 비겁한 행동을 하고 다니는 그 이유를 만천하에 공개하겠어. 그거죠, 실은. 궁금하지 않지. 이미 왜 저러고 다니는 이유는 구옥수님 머릿속에서는 결론이 났죠. 실제로 궁금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따 가서 물어보자. 자기한테 선택 안 해줘서 그런가? 뭔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는 의지니까 그 의지는 좋아요. 저 적극적인 자세 자체는 칭찬받아 마땅하지. 9옥은 혼자 남기 싫어서 1호의 슈퍼데이트권을 뺏으려고 하겠구나. 나는 솔직히 여기 혼자 남아도 상관없거든. 어제의 모습은 솔직히 좀 의외였냐라는 11옥순의 질문에 비상식적이었다. 근데 14옥순이 처음부터 벌써 첫 발부터 거기 아닌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구옥순이 다시 기억이 조합되면서 맞다 아니었지 어제 불 켜져 있었지 그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14옥도 번복해라고 하고 있을 줄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구옥순 입장에서는 1호한테 번복해라는 게 14옥도 했으니까 자기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지. 14옥수님이 조금 알면서 긁는 부분이 있기는. 근데 그거는 14옥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9옥수님이 자기를 너무 과하게 계속 공격해오고 있거든. 14옥순 입장에서도 지금 참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나온 행동이긴 해요. 지금 9옥수님이 더 화가 나게 하는 방법의 그런 방식을 알고 선택한 것도 있긴 있어. 근데 14옥순 입장에서는 많이 참았거든. 참을 대로 참았지. 근데 14옥은 어쨌건 그게 잘 참았고 결과적으로 되게 현명하고 성숙한 태도로 14기에 비해서 훨씬 더 했지만 그게 상대를 어떤 식으로 긁을 수 있는지를 알고는 있어. 구옥수님이 워낙 잘못된 정보로 선을 넘어버리니까 14옥순이 잘못이 없죠. 결국 오해가 쌓인 거지 뭐. 가장 비상식적인 행동은 12시 약속인데 자기랑 카페 간 1호님이라니까. 거기서 3분 기다렸다가 안 온다고 가가지고 1시간을 있다 와버리면은 그거는 물론 이제 뭐 구옥수님이 그 부분을 뭐 가자고 했다고 쳐도 데이트를 가는 1호가 그 부분은 책임지고 해야지. 4호가 12시 약속이잖아 빨리 가자 라고는 말도 4호가 해. 둘이 나가는 거였어? 그러면서 긴장하고 벌써. 그러니까 시간의 압박 그리고 어떤 책임감을 가지는 쪽은 자유를 표방하는 4호 쪽이야 오히려. 그러니까 4호는 자유를 계속해서 호소해서 살고 있고 자유를 선택한 사람이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마음에는 책임감이 깔려 있어. 4호에는 17광수 같은 시절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갈등했고 그 안에서 자유를 선택한 삶을 사는데 문제는 갈등했기 때문에 책임이 사라지냐 자유를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이 사라지냐 그게 아니지. 그게 여전히 남아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발현되고 있을 거고 그거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오지랖으로 발현되고 있다. 근데 거기에선 또 더하기로 지금 보면은 시간 약속이나 주변의 배려 이런 것들이 사오님이 지금 깔려 있잖아요. 일단 사오와 14옥수는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 근데 14옥수님의 플러팅이 진짜 과감하더라고. 근데 그 7옥순과 11옥순과 같이 데이트할 때도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과감하게 뭔가 이 사람과 친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리본을 묶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묶어주고요. 저렇게 여기 지금 묶어주는 게 저 창문에서 보이나? 이렇게 창밖을 보고 있죠. 가는 모습을 아련하게 보고 있어. 근데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 그렇게 이제 1호님의 뒷모습, 아련한 뒷모습. 그리고 구옥수님은 준비를 다 마치고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쓰기 전에 그냥 물어보라고 하는 말에 이제 용기를 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옥수님이 가서 얼굴을 디밀자마자 1호님은 벌써 회피 반응이 나타나. 어제 왜 잤어요? 그래서 데이트 나가? 어제 데이트 나간대. 어제 데이트 건수로 온 거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발로 이게 툭툭 쳐보고 있어. 그래서 어제 내가 진짜 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1호님도 이걸 모면하려고 말이 애매해져 버렸어. 깨우기 미안해서. 이렇게 되면 구옥수 입장에서는 1호가 나를 선택하려고 했구나. 1호도 나를 더 좋아하는구나. 1호는 자고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선택했어라는 말을 지른하고 싶어가지고 일단 지금 모면하려고 막 그러는 건데 구옥수는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써 빨리 그러면 나한테 쓰는 거야? 싸우기 지금 거의 1호님 마음에도 1순위란 말이에요. 다른 분이라고. 뭐냐? 누구한테 쓰냐? 뭐 14옥순이죠. 그러니까 다시 바꾸면 안 돼? 왜냐면 지금 9옥순이 내가 자는 사이 14옥순이 1호의 슈퍼데이트권을 강탈해 갔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14옥순 4호 형님이랑 갔어 라고 하면서 뭐 내가 14옥 선택했는데 14옥은 지금 다른 사람이랑 갔어. 그냥 그렇게 하면서 약한 모습을 그냥 보여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다시 바꿔. 그게 결국 원래대로 돌려놔. 그거죠. 그래서 나를 깨우지 그랬어. 그래서 슈퍼데이트 몇 시에 나가냐? 그거 이제 한 12시, 1시에 나갈 것 같은데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게 한 발짝 이게 회피 반응이거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는 전진, 후퇴, 오락가락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진은 뭐야? 전달해도 될 말을 설득하고 있는 거. 후퇴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게 후퇴 반응이거든 지금. 물론 이건 거짓말하고 있는 상태랑은 좀 다르지만 12시에 나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 12시, 1시 이렇게 하면서 12시, 1시 이게 후퇴 반응 나오잖아. 그리고 그게 왔다가 두 가지로 오가는 게 결국 오락가락이란 말이에요. 지금 1시를 굳이 끼워 넣는 게 후퇴 반응이거든. 12시에 만나자고 해놓고. 그래서 14옥이 내 거를 뺏어간 것 같아서 그게 더 기분이 안 좋았다. 그래서 너 어제 실수했어. 남자 1호가 어제 바로 써야 되는 줄 알고 내가 자서 14옥순한테 썼대. 근데 11옥순은 어때? 미안 이렇게 되지. 지금은 어쨌건 주적은 14옥순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너의 잘못은 아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밥 먹으러 갔고 그래도 얘기는 잘했죠. 내 계획에 어긋나면 스트레스를 잘 못 견디는 것 같아. 그래도 11옥순이 아기가 없었으니까 좋게 좋게 넘어가는 거지. 실은 9옥순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넘버원 1호님이라는 의미도 있고 인기 넘버원이라는 의미도 있겠지. 2호랑 11호 데이트 9옥순님과 14옥순님의 이 캐릭터가 그만큼 강하다. 그렇게 14옥순님이랑 남자 사호님이랑 나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14옥순이 지금 1호가 아니라 4호까지 건드려?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슈퍼데이트 아니잖아. 슈퍼데이트 아닌데 나가? 이게 아주 룰을 어길 대로 어기는구만. 아주 그냥 아나무인이야. 이게 지금 9호 생각이죠. 1호님이 지금 틀린 정보를 막 하고 있어. 막 9옥순한테 주입하고 있어. 슈퍼데이트는 그냥 밥값을 준다. 다른 데이트는 근처에 가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날 아침에도 9옥수님은 1호님하고 아침에 커피 마시고 왔잖아요. 지금 14옥수님도 아침에 커피 한잔 하고 오는 거야. 실제로 밥 먹은 거 아니거든. 근데 지금 1호님이 근처에 밥 먹으러 이래버리니까 9옥수님은 뭐 밥을 먹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일부러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 들은 건데 1호님이 밥 먹으러 갔다고 정보를 잘못 주입했어. 심지어 1호님이 이게 자막으로는 아까 제대로 안 나왔는데 어제 저녁에 데이트 신청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어제 저녁에 했다고 하거든. 1호도 지금 모면하려고 근처에 밥 먹으러 갔다 12시 약속도 은근슬쩍 1시도 괜찮은 것처럼 말했고 그러니까 구옥순이 1시, 12시, 1시 이랬으니까 1시 전에만 오면 되지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그것도 실은 1호님이 빌미를 제공한 거잖아요. 당장 지금 뭐 꼽히는 것만 3가지야. 잘못된 정보들이 막 들어오니까 구옥순님이 1호님한테 가서 뭐 디저트라도 먹자. 그래서 14옥순이 나가자고 그랬나? 아니 남자 사원님이 엉망진창이야. 지금 벌써 1호가 잘못된 정보를 지금 한두 시간 사이에 벌써 지금 쌓인 것만 4개잖아 지금. 4-5개가 막 쌓이고 있잖아 지금.
1호가 보기에는 4호가 14억 방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4호가 신청한 걸로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1호가 중간에 서신을 잘했어야지. 아니야, 12시 약속이야. 좀 기다리자라고 했어야지. 번복해. 바꾼다고 해. 어차피 룰을 어긴 쪽은 14억이지 내가 아니야. 그런 14억에게 생긴 그런 연민이 남아있거든. 연민 때문에 선택했고, 그리고 14억이 더 좋은 것도 맞고. 어제 도시락 데이트 때도 구옥순이었고, 오늘 데이트도 구옥순이었는데, 대체 14억이 무슨 짓을 했길래 바꿨어? 그런 거에 놀아나지 말고, 그냥 원래 네 생각대로 해. 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1호님은 아니 난 원래 너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14억을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화 풀어. 이렇게 지금 논리가 가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원래대로 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1호가 이게 지금 본인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지금 모면하려는 말이 강하잖아요. 나는 원래 너였어? 구옥순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 건데 갈등 자체는 구옥순과 14억순님이 이렇지만 실수는 1호님이 제일 많이 했어. 1호는 구옥순이 화를 내니까 일단 진정시키고 모면할 생각으로 나는 원래 너였고 그리고 너는 인기 많아서 그냥 그런 거야. 이게 약간 좀 화 풀어. 너 잘났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지금 1호님의 저 말도 거짓말이잖아. 그러면 내가 선택에 따라서 구옥순님 혼자 남을 걸 알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1호가 잘못된 정보를 계속 주다 보니까 구옥순은 구옥순대로 지금 화가 나죠. 1호가 구옥순에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14억에 끌리고 있잖아요. 1순위라고 표현도 했고 심지어 선물까지 줬잖아. 근데 구옥순은 그런 거 하나도 모르잖아요. 구옥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람이 내가 더 좋은데 그냥 상황에 따라서 구옥순의 그런 뒷공작 때문에 구옥순을 선택했구나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바꾼다고 해. 정의를 되찾아. 그러면서 이게 그냥 나 14억순이랑 그냥 할래요. 나 14억순이 그 혼자 두기 싫어서 그랬어라고 그냥 차라리 그냥 말을 했으면 말이 길어지지 않는데 여기서도 지금 근데 어제 도시락 데이트는 왜 사원님한테 갔어요? 나랑 데이트하고 싶은데 왜 사원님한테 갔어요? 아니 그 말을 뭐하러 해 지금 여기 상황에서. 여기서 그건 어제 그건 그거고 여기서 구옥순님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죠. 본인의 마음만 표현했어도 이런 문제는 없는데 본인의 마음은 표현하지 않아놓고 구옥순에게도 야 너도 딴 사람한테 갔잖아. 그러니까 나도 오늘 딴 사람이랑 데이트할래. 약간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구옥순님의 마음에는 오해가 쌓이지. 너도 사원님한테 갔으니까 나도 14억순한테 간 거야? 그러면은 구옥순 입장에서는 아 뭐야 내가 지금 사호랑 선택한 것 때문에 지금 14억순 선택하면서 나한테 지금 좀 뭐랄까 질투 어린 복수를 하는 거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침에는 빡친 상태였잖아요. 내가 14억이랑 데이트하고 싶은데 4호랑 나가? 그래서 빡쳐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듣지를 못하긴 것도 사실이지. 그래서 구옥순 슈퍼데이트권 쓰면 얘기해주겠다고. 그러니까 말을 돌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4호와 14억순의 데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눈빛이 조금 이렇게 좀 시큰둥하니까 구옥순 같다고. 눈빛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구옥순과의 시간이 재밌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4호도 근데 계속해서 구옥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긴 해. 근데 구옥순을 계속 머릿속에 두고 있구나. 그래서 저 눈빛 누구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여기서 굳이 구옥 얘기를 꺼내는 거는 데이트하는데 근데 14억순도 자기가 공격적이고 날카롭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고 있거든. 14억순은 실제로 상처받은 고슴도치 같은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 때문에 상대를 이렇게 세게 말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14 이번 기수에는 그런 모습이 거의 안 나타나지. 하지만 아니야 눈빛이 되게 시니컬하잖아. 그러니까 눈빛이 시니컬하고 그렇게 차갑고 지금 보면 14억수는 전혀 그런 모습 같지 안 보이지만 14억수는 자기 내면의 그런 공격적이고 불안한 모습을 경계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런 말을 들으면 내 얘기인가? 뒷담화만큼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도 없지만 지금 4호가 보기에 14억은 뭐 전혀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고 또 그 대비 효과도 있죠. 근데 14억수는 그런 부분도 실은 마음속에서 조금씩 쌓여가고 있어. 1호는 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물론 전 카타르 항공 얘기는 몇 번 언급하긴 했지. 전 여친 얘기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있진 않아. 1호는 확실히 난 것 같아. 심지어 나는 솔로 여신 트로피까지도 줬지. 나랑 했는데 그녀를 생각하는 건가? 저 강아지를 보고도 그녀가 생각나고 그런 거야? 이렇게 뭔가 상대를 뭐 지금 너 딴 여자 생각하냐? 라고 하지만 스킨십은 이게 뭐 그 스킨십이라고 하지만 좀 가까이 가는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게 좀 배울 만한 점이죠. 뭔가 상대에게 너 약간 뭔가 공격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은 공격적이지 않은 제스처로 하는 게 그 균형이 맞지. 그래서 구기 옥수님랑 뭔가 정리가 된 거냐.
정리가 된 거는 두 사람은 그냥 서로가 선택하기로 된 거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게 어쨌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나와 좀 친근감을 순간적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팔꿈치 그 치기라고 하면 안 되나? 뭐라고 해야 되죠? 어쨌건 그게 근데 이제 너무 쓰면은 이제 좀 가벼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벼운 스킨십이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아까처럼 이렇게 좀 살짝 잡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어요. 이제 너무 웃으면서 넘어가고요. 그러면서 14옥수님은 어제 도시락 선택할 때 내가 당신에게 안 가서 아쉬웠다거나 그런 게 있었냐. 근데 그 전날 밥 마실 데이트 좋았죠. 근데 사호 입장에서는 14옥이 나를 선택했을 거라는 걸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14옥은 처음에 사호님이요 라고 인터뷰에서 몇 번 말했었거든요. 밥 마실 데이트 때도 그랬고. 근데 사호가 생각했을 땐 나는 이 사람을 선택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를 선택한 적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 그 첫인상도 자기를 선택한지 몰랐을 거고 14옥순이 원하는 게 나라는 거를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대1 데이트가 되게 좋았는데 다른 여성분들은 다 1호가 취향이구나. 그러니까 사호의 생각에 1호와 자신은 스타일이 너무 달라. 1호를 취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취향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지. 이 사호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나를 좀 이성으로 보지 않는구나 하고 어느 정도 좀 배제를 했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14옥은 그게 아니죠. 처음에 밥 마실 데이트를 했고 그리고 구옥순이 사호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은 좀 경쟁에서 살짝 조금 우회해서 1호도 관심이 좀 생겼으니까 1호부터 좀 보자라는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잘못 안다는 거에 14옥이 그냥 나랑 있으니까 저렇게 말하나? 근데 이거는 사실이죠. 그리고 14옥이 4호 앞에서도 1호 앞에서도 애매한 말을 하긴 하는데 그거는 지금 14옥이 결정짓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눈앞의 사람에게 맞춰주려는 게 있긴 있어. 갑자기 진지하게? 근데 진지하게 해야지. 여기서 절실하게 해야지. 근데 어쨌건 첫인상은 사호님, 1픽도 사호님. 그렇게 계속 사호였지. 그렇게 이제 훅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좀 사호가 복잡해지니까 여기서 이제 당을 먹이죠. 일단 당이 들어가면 기분이 좀 좋아지거든. 하지만 또 받아먹는 또 사호님이죠. 팔꿈치 스킬, 당 먹이기 스킬, 리본 묶어달라 등등. 의도한 게 아닐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14옥이 10년 연애가 없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저렇게 뭔가 남성들, 이성이 좋아하는 부분에 있어서 캐치를 하고 몸에 어느 정도 좀 체득돼 있는 사람이 10년간 연애를 해오지 않았다는 건 그거는 아마도 경계심이 굉장히 높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만 경계심은 결국 불안이지. 혹시 속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건 그런 경계심이 문제이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변화를 많이 해서 나온 거지. 근데 확실히 14숙수님은 뭔가 변화를 생각하고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 14기 때는 좀 감정에 많이 휘둘리는 모습이 보였다면 이번에는 그래도 되게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하면서 적절한 선택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픽이었던 남자 1호를 먼저 알아보러 갔다. 1픽은 너였다. 그러니까 14옥순 입장에서는 두 번이나 4호를 선택했고 세 번째에서 그냥 한 번 다른 사람을 알아보려고 했던 거였던 것처럼 이제 본인은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4호 관점에서는 이 사람은 한 번도 나를 선택하지 않는구나. 결과적으로는 다 1호에게 몰리는 저 사람들 중 한 명이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여기는. 근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벌써 지금 3일차거든요. 물론 이날도 많은 일이 있겠지만 3일차니까 이렇게 움직이긴 해야지. 알면서 왜 그래? 그냥 알아서 들어. 그런 것들, 약간 눈치 문화,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숨기고 알아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미덕인 문화가 아무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어떤 회피형 성향을 더 만들어내는데 일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사후 입장에서는 모르지. 사후 입장에서는 어쨌건 그치. 꼭 그걸 말로 해야 알아? 약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슬쩍 구기옥순, 그러니까 14옥순도 지금 구기에 대해서 나름 쌓일 대로 쌓였어. 그리고 실은 바베큐가 시작이긴 했는데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실은 바베큐 먹은 날 구옥순이 14옥에게 여자도 그렇지 않아? 라고 했을 때 14옥순이 나는 네 말에 동의할 수 없는데 라는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 영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뒤로 나오는 아니 구옥순이 나한테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그랬다니까? 아니면 눈치 빠스라고 하는 거 못 봤어요? 그 말을 하긴 애매하잖아요. 이제 사호는
사오가 보는 구옥수는 그래도 순수하거든요. 공격적이지만 순수한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거든.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체득한 사람들은 어렵죠. 사오는 구옥을 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 견제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있다고요. 뭔가 정정당당하고 오지랖이 있지만 그냥 나와 비슷한 계열의 사람으로 보고 있어서, 그래서 구옥이 능동적으로 그렇게 막 방어하거나 너를 방해할 사람은 아니지 않아?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나는 바베큐 도와주러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게 신기했다. 보고 싶었는데 이제 구옥이 가지 말라고 했다. 근데 이제 그건 사오 입장에서는 오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왜냐면 구옥이 그때 오바를 하긴 했지만 그때 사오가 부끄러워서 말하지 말라고는 했었거든요. 근데 구옥에게 쌓인 건 저것만이 아니거든. 근데 다른 거는 사오에게 말하긴 좀 애매해. 너무 뒷담화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사오는 그거 오해야. 알고. 그래서 어쨌건 이순신 장군처럼 알리지 말라. 그러니까 사오 입장에서 보는 구옥순과 지금 14옥 입장에서 보는 구옥순이 다른 거야. 사오님 입장에서는 구옥순이 공격적이기도 하고 막 해서 그냥 뭐 마님 이렇게 챙겨주면 또 귀엽고 발랄하고 또 호기심을 주는 사람이지. 흥미롭고. 근데 공격적이어가지고 너무 이게 당분간 채찍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야? 아니 너무 저런 미성숙한 부분이 있네? 이 정도로 보고 있지. 근데 14옥수는 구옥이 나를 견제하네? 지금 이 사이에서 뒷공작을 하네라고 생각하고 오해가 쌓였잖아. 그러니까 지금 구옥에 대해서도 사오는 그거 오해야. 바베큐 그거 난 알리지 말라라고 한 거야. 그래서 왜냐면 14옥수님 입장에서는 그거 말고도 긁힌 게 많거든 지금. 근데 그게 물론 오해의 산물이긴 한데 사오님은 사오님대로 오해를 해프려고 하고 14옥순 입장에서는 더 뭔가를 설명하자니 너무 또 치졸하고 또 뭐 뒷담화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거기서 애매해지는 거야. 나름 사오님의 말대로 보호하려는 마음이죠. 어쨌건 뭐 지금은 마음이 1호님도 마음에 들어왔지만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사오님이었으니까 호기심 좀 다가가고는 싶은데 여기서 지금 구옥수님이 관심 주지 말라고 약간 낯설 사계에 오면서 어쨌건 패널이기도 했으니까 입김이 세다고 해야 되나? 어쩔 수 없잖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옥수님이 그러지 마. 그러니까 이제 14호님 입장에서는 좀 주눅이 들 수 있겠지. 그리고 저렇게 지금 자기는 아까 가놓고 나는 못 가게 하고 구옥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억울하지. 저거를 가지고 왜냐면 저거는 사원님이 부탁한 거거든. 그렇게 이제 약속대로 비밀을 사수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구옥수님도 그게 문제라니까. 이제 장비를 예시로 들었는데 자기 사람에게는 정말 의형제 같은 사람인데 장비가 결국 자기 부하조차도 오해가 쌓여가지고 분노해. 그러니까 저게 아무리 선의로 했어도 저게 14옥에게 저렇게 약간 마음을 다스려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 소외 현상. 구옥수님은 어떻게 보면 뭐 11옥순이나 7옥순도 넘어갔겠지만 14옥순은 그런 부분에서 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 14옥순 입장에서는 저기서부터도 오해가 쌓인 거에서도 저것도 그러니까 한몫을 한 거야. 여기서 이제 옆에 앉았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놓쳤던 것 같은데 11년 전 연애라는 거에 이제 가슴 두근거리지 않냐 그런 드립을 쳤고 그 드립에서 남자 옆에 앉으니까 여기서도 하트비트 이런 거 막 가슴속에 넣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드립을 이제 치는 거지. 그러니까 드립을 받아줬어. 이런 걸 보면 나름 14옥수님도 노력을 했고 그런 편안함을 조금 경험을 한 거죠. 여기서도 이제 밥 마실 데이트. 지리적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러면 생각해보면 14옥수님의 전략이 통한 거죠. 14옥수 나름대로 좀 노력을 했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여우라는 말에도 아무한테나 여우짓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도 나는 되게 좋은 것 같아. 너 여우지라고 했을 때 뭐 아닌데? 너 여우지 이러면 난 여우는 아닌데 너한테는 여우이고 싶어. 난 네 마음을 얻고 싶거든.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뭐 그런 게 오히려 더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 무조건 부정하거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해석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래서 사원님한테 이제 관심이 있어서 여우짓 하는 거다. 사원님이 이 타이밍에 나도 하나를 말하자면 관심 있는 사람은 그래도 당신도 포함돼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14옥순에 대해서도 좋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14옥순님의 장점이자 단점이긴 했어. 14기 때 저게. 직진이. 지금 그런 부분들이 크게 와닿았다. 그래서 그 표현 관련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게 그거죠. 구옥순님이 당근과 채찍에서 너무 채찍을 많이 쓴다. 14옥순님은 난 너이기 때문에 여우짓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껏 당근을 먹을 수 있게 14옥이 그렇게 다가와 주니 고민이 됐다라는 건 구옥이 채찍만 갖고 하는데도 호기심을 풀어보고 싶다요라는 얘기여서 오히려 이 말을 들으니까
사오님은 아직까지는 14억보다는 9억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1호와 밥을 먹으러 왔죠. 고기 먹으러 가요 하니까 구옥수님이 이제 환하게 웃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때 왜 나 찍었는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픽이다. 이픽 트라우마 있는 사람한테 지금 이픽이라고 그러면 1호님은 말이 많지 않죠. 저게 어쨌건 장점으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가끔 이게 어쨌건 장단점은 있어. 같이 대화가 되고 막 티키타카가 되는 그런 재미를 주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그냥 둘 다 차근차근 데이트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9억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고 14억은 귀여워. 귀여워 죽겠어. 그러니까 일단은 9억과도 좀 알아보고 14억은 일단 킵해두고 이게 그래서 이제 식당에 왔고요. 지금 구옥수님은 슈퍼데이트를 못 나가기 때문에 뭔가 거하게 먹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약간 일종의 보상심리지. 일호님은 조용한 모습을 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는 실은 사호님이나 일호님이나 구옥수님에게 바라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의 부분이에요. 구옥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호님도 구옥수님의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네? 이 사람은 자기의 속내의 표현을 못하고 공격적인 태도 때문에 실제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욕을 먹네? 라고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아까 14옥수님한테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한 거야. 오해라고. 그러니까 이제 맥락상으로는 사호님이나 1호님이나 구옥순에게 바라는 거는 같은 거야. 이렇게 다정한 말도 해줘.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만 하면은 손해보잖아?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1호님은 조용히 있어. 조용한 모습 좀 보자. 근데 그 발상 자체는 비슷한 거지. 1호님이나 사호님이나 표현이 다른 거지. 구옥순 만나면 다 조용히 하래. 밥식이도 밥만 먹자 했는데 조용한 모습이 또 보고 싶다. 1호님의 표현이 조금 투박한 면이 있죠. 그냥 저게 이제 투박한 면이 좀 남자답다. 그리고 저걸 매력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무 일 없는 상태에서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구옥수님이 지금 카메라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이랑 있으면서 뭔가 그런 제작진을 위해서도 뭔가 이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의무감, 그리고 나랑 만났을 때도 얘기해야 되는 의무감, 그게 이제 1호의 표현으로는 광대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러지 말고 너의 본 모습을 좀 보고 싶다. 그게 이제 1호님의 의도죠.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참한 여자 좋아해서, 그러니까 1호는 나는 구옥 너의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혼잣말을 떠들진 않을 테니까 그 모습을 좀 그 모습이 궁금하다에 가까운 건데, 지금 구옥수님은 나를 지금 참한 여자로 만들려는 거야? 나를 바꾸려는 거냐?로 지금 약간 꼬여와서 들은 면은 있지. 근데 네가 바라는 건 참한 여자냐? 이렇게 돼버리면 상대의 말을 저런 의도를 한정 짓는 거지. 1호님은 그거에 대해서 막 또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네 이렇게 참한 여자 좋아하니까 그냥 네 그랬어. 1호님이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내가 왜 생각하냐면, 구옥수님이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 이런 게 약간 광대 모습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걸 보면 혼자 있을 때 광대 모습을 하지 않는, 그렇게 꾸며지지 않은 모습을 보고 싶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 말 자체는 뭐 재치 있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1호님의 그런 어떻게 보면 함축적인 말들을 어떤 선의로 해석해서 너는 이런 의도로 말한 거야 라고 이렇게 유도를 할 필요가 있어. 1호님은 좀 압박에 약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말을 함축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을 압박하지 않으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을 좀 선의로 해석하면서 나도 너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이렇게 이 사람의 의도를 그렇게 약간 물줄기를 살짝 그렇게 끌어오면서 그렇게 가면은 1호님을 이제 뭐 일종의 다루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1호님의 장점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런 면에서 구옥수님하고 1호님은 조금 관계가 형성되기가 쉽진 않죠. 근데 이제 맞추고 싶지 않아요. 그대의 취향에.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1호님의 의도를 맞추고 안 해도 돼, 사람한테.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상대의 의도를 다르게 해석하면서 상대를 변화시킬 기회였다는 거죠. 이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점점 변해간다는 거지. 지금 참한 여자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좀 깍듯한 모습을 순간적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도 구옥수님은 같이 있으면 나도 그런 부담을 느낀다. 그러니까 구옥수님도 맞추고 싶지 않아요 했지만 뒤에서 해명을 해. 사람들이랑 있으면 내가 부담감을 느껴서 그러는 거지, 반대로 사람들이랑 없으면 그런 부담감이 없을 때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본인도 말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 그런 부분만 붙잡고 얘기를 해도 돼. 부담과 주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없을 때의 나는 1호 네가 원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어필하고 싶은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1호의 말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나아. 그런데 이거는 물론 너무 디테일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1호님은 주도하는 게 좋지만 약간 광대 느낌이지 않냐. 이건 진짜 1호니까 넘어갔어. 근데 구옥수님은 그게 좋으니까 내 사람이 주위 사람한테 광대 취급받는 게 싫다.
저기서 구옥수님이 그래도 1호님의 말을 공격적으로 느끼지 않은 게 내 사람이 그런 취급을 받는 게 싫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틀 동안 여럿이 때 주시를 했는데 조용한 모습이 한 번도 없는 모습에 저런 분은 계속 저런 분인가? 그거는 1대1로 제대로 대화를 못 해봐서 하긴 뭐 이 두 사람은 제대로 된 데이트는 못했고 구옥수님이 커피 마시자고 해서 한번 하고 막간을 이용한 데이트밖에 없긴 했죠. 그렇게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구옥수님은 뭔가 자기의 다른 모습을 어필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나는 맞추기 싫어요 라고 말은 했지만 여기에 더 진지하게 임하고 더 이런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보고 싶어. 여기서 나오지. 15개인가? 16개? 그래서 1호가 제시했던 조건들을 기록하는. 키와 고향. 근데 이 부모님을 자주 뵙고 싶어서 그렇다고는 하거든요. 그러면 조건이 고향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 다 서울 사시는 분이면 되지 않을까? 그럼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문화는 레벨 차이가 없잖아요. 문명은 레벨 차이가 있어도. 그래서 뭐 그런 생각으로 뭐 그게 어쩌면 편견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1호님이 외로움이 커가지고 자꾸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안고 싶고 그리고 한번 자기 것이 된 물건을 못 버리고 그리고 물건을 떠나서 사람 관계도 못 버리려고 하고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상처받은 애착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구옥수님이 폭력적인 남자를 싫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어. 그리고 져준다는 말도 한 거고. 그 어떤 진짜로 갈등이 심화될 때는 한 발 물러서는 게 또 구옥수님 같은 성격이기도 하거든요. 뭐 사상의학을 과학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술은 최대한 안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술도 안 마시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해야 된다는 거는 내가 이제 원할 때 언제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키는 확실해요? 모시고 사는 거? 뭐 모시고 살 수도 있지. 어쨌든 근데 이게 저게 애초에 조건은 아니었죠. 세부적인 거였으니까 같은 구까지도 넓어졌단 말이야. 부모님이 예전에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막 1호님한테 야 너 왜 그랬어 막 그런 분들은 아닐 거거든요. 우리가 전에도 말했었죠. 근데 이번 회차에서 1호님이 스스로가 말을 했었죠. 본인도 인정을 한 부분이고 저런 부분의 허들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1호님은 실은 누구보다 외모에 꽂히면 돌진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진짜 결혼이라는 것이 눈앞에 가시화가 되니까 두려운 거야. 또 결혼 근처로 갔다가 그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1호님은 그냥 조건을 계속 모으고 있어. 조건 수집가야, 조건 수집가.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게 일종의 그 성벽인 거지. 성벽을 하나하나 조건이라는 걸로 계속 수집해가지고 성벽을 단단히 만들고 있어. 그 안에서 결혼합시다. 왜 눈물 포인트는 부모님. 조건 14가 왜 붙었겠어? 11옥수님과 데이트를 하면서 11옥수님이 이게 같았거든. 그래가지고 11옥수님과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같네. 나를 이런 부분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조건이 하나가 더 생겼어. 그래서 11옥수님과 여기서 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저 성벽이 더 단단해지는 거야. 그동안 만났던 모든 여자들의 조건도 아니야. 심지어 14는 11옥수님과 데이트를 하다가 생긴 포인트야 지금. 여기 와가지고 데이트를 하면서 성벽이 더 높아지고 있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빠졌죠. 실은 미모만 있으면 돼. 미모만 있으면 1호님은 그 사람과 사귈 용의가 있어. 근데 이제 또 결혼을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허들을 높이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너무 이상치가 높은 거야. 10%의 사람들은 다 내 노력에 달렸어. 항상 모든 360을 24시간 행복한 경우가 있지. 그렇다면 상대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니 여기서도 애를 낳는다고는 안 했거든요. 애가 셋이어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조용한 성격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1호님이 내세운 그런 조건들이 좀 부합이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냥 이쁜 사람? 그런데 내가 압박받지 않고 그냥 무섭다고 1호님은 표현했지만 나를 도망치지 않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할 뿐이야. 진짜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둘이 그냥 얼굴만 보고 있는 게 좋아서 애초에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침묵을 어색해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구옥수님은 뭐야 왜 이렇게 조용해? 이렇게 한마디 물어봐. 근데 이런 구옥수님의 모습은 단점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게 섣부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까 내가 장비를 예를 든 게 장비가 뭐 포악하다 그래서 예를 든 게 아니고 장비는 분명히 그 관우와 유비에게는 최고의 형제야. 근데 이제 누군가는 최악의 존재죠. 어떤 걸 좋아하느냐는 거에 침묵을 지금 구옥수님 또 해보려고 해. 그러니까 구옥수님 이런 걸 보면 은근히 사람한테 맞추려고 하고 마음이 약한 부분이 있다니까. 그래서 친구들은 많은데 잘 안 만난다. 친구들을 만났을 때 외로움이 해소가 되지 않는 급격히 말이 없어진. 그러니까 이게 구옥수님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1호가 거의 뭐 약간 매너 있게 정립. 지금 구옥수님 입장에서는 나의 이게 광대 같은가?
어쨌건 침묵 같은 거를 잘 못 견디고 진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사원님하고 좀 비슷한 재질이야. 지금 근데 그 마음은 이해가 가요. 너무 이렇게 다 조용하고 이러면은 뭔가 분위기를 막 띄워야 될 것 같고 근데 질문을 하려다 보니까 또 침묵하자고 했으니까 또 질문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제 계속 고옥수님 머릿속도 복잡해지는 거야. 제 스몰 토크 책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그 1장에서 그 내용이 있어.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라. 스몰 토크의 1장이 그 내용이죠. 그래서 배부르다. 난 점심 안 먹어도 되겠다. 근데 1호님도 지금 슈퍼데이트 할 생각에 많이 안 먹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슈퍼데이트 잘하고 와라. 그러니까 아쉽다 이러면서 1호의 관심을 어쨌건 유지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쵸. 밥을 가서 또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차피 지금 남자 사원님은 이제 숙소로 돌아왔을 줄 알겠죠. 근데 아까는 뭐 밥 먹으러 간 걸로 아는데 왜 숙소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또? 먼저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했나?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14억수님은. 근데 슬슬 갈까요?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가서 할 거 있어요? 전날 사원님이 1호님한테 살짝 깐죽대잖아요. 막 이렇게 화래 얘기하면서 그게 1호와 14옥순의 슈퍼데이트가 예정돼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9옥순이랑 나가는구나. 오늘 그러면서 옷드립을 친 거야. 그러니까 꺼져라는 말도 그렇게 농담처럼 했는데 이제서야 퍼즐이 맞춰졌을 거야. 1호가 데이트하려는 14옥을 내가 데리고 나온 거구나 라고 이제야 깨달아서 자기도 당황했을 거야. 그래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니고 가서 할 거 있어요? 근데 이제서야 이제 근데 14옥수님도 이거를 뭐 말할 기회가 없었겠지. 그리고 뭐 가서 차 마시고 돌아오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 그래서 저 1호님이랑 데이트 나가기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서야 당황했어. 그러니까 1호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데이트를 했던 오늘 멋있는데 오늘 구옥이랑 데이트 나간다면서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가서 차나 한잔 마시고 올게? 약간 그런 마음으로 옷 한번 구경하러 갈게 이런 거였던 건데 1호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데이트할 사람을 데리고 나가는데 지금 여기서 민기적대면서 내 옷 얘기를 해?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핏줄 빡 그렇게 된 거기서도 지금 남자들 사이에서도 오해가 있었던 거지. 여기서 사오도 당황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했던 게 시간 뭐 상관없잖아 이런 거였는데 지금 뭐야 데이트가 있었어? 그러니까 혼자 남을 구옥도 신경 쓰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사람과의 데이트에서 이 사람을 지금 데리고 나와서 그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것 1호에게도 이거는 지금 예의가 아닌 상황. 이렇게 되니까 지금 사오도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복잡해지는 거야. 왜냐면 사오가 이게 좀 센 농담은 해도 기본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원님은 벌써 그 부분이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근데 이제 구옥한테 쓴 거 아니었어? 근데 안 썼나 보더라. 그러니까 찐당황이 나오잖아. 근데 이런 그 11옥순이 아무래도 선택받지 못했을 때 조용히 합시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1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구나. 사원은 되게 사소하지만 혼자 남는 사람을 그래도 챙기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혼자 남는 사람을 좀 챙긴다는 마음으로 14옥과 시간을 보낸 것도 있었는데 혼자 남는 건 9옥이었고 그리고 내가 1호를 지금 약간 기만하고 데리고 나온 꼴이 되니까 14호가 4옥한테 데이트 신청한 거 아니냐? 내가 1호한테 무례했네? 이 생각이 지금 든 거야. 지금 두 가지 생각 때문에. 근데 14옥은 모르죠. 거기 이제 1호님이랑 같이 있겠지. 근데 구옥수님은 혼자서 방에 있을 여기서도 이제 사진을 찍고 있고 14옥수는 사오만 보이고 사오는 좀 시야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넓은 사람이니까 나는 사오님이랑 대화할 시간이 아예 없어가지고 그래서 막 졸려서 빈몽사몽인 상황에서 선약을 지켜냈다. 그러니까 14옥은 내가 슈퍼데이트가 있음에도 너랑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이 시간을 낸 거다. 근데 지금 사오님은 그 말이 반만 들어와. 지금 9억 회진 돌아야 되고 1호한테 지금 조금 미안한데? 이런 마음 그 두 가지만 그래서 잘했죠 라고 하지만 여기서 사오의 태도가 템포가 약간 느려. 사오는 원래 저런 들이 바로바로 잘 받아치거든요. 그렇게 이제 어쨌건 하이파이브 맞춰주고요. 그래서 저 딴에 노력한 건데 근데 뭐 방송에서 그런다. 뭐 감사한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사오님은 머릿속에 복잡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반응이 좀 기계적으로 나오긴 하죠. 왜냐면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될 게 많거든. 지금 14옥밖에 없다가 갑자기 14옥만 생각해도 되는 상황에서 14, 1호 그리고 9호까지 지금 다 생각해야 돼,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물 꾸럭꾸럭. 근데 여기서 슈퍼데이트권 샀으면 저한테 썼을 것 같냐? 라는 말에 14옥순이 기대하지 않고 아니지. 나한테는 안 썼겠지. 근데 여기서 사오님이 인터뷰할 때 나는 무조건 9기 옥수님한테 써야지는 아니다. 이 말은 14옥수님이 시야가 넓지는 않아도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더라고. 눈치가 빠았다는 평가를 받긴 했지만 내가 나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을 경계하고 배신당할까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 속내를 해석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긴 해. 그래서 국이 옥수님한테 써야지는 아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은 어쨌건 국이 옥순을 더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캐치했을 거야. 그러니까 14옥수님이 저 말이 무조건 국이 옥수님은 아니다 라는 말에 사오님이 난 너한테 쓰려고 했는데 라고 했다면 14옥수님의 표정은 더 밝았을 거야. 근데 무조건 국이 옥수님한테 써야지는 아니다라는 말은 국이 옥수님한테 쓸 가능성이 높다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쨌건 국이 옥순이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표정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도 구옥순이구나. 1호는 내가 1순위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래서 4호는 나는 너도 관심이 있어요 라는 의도로 했어도 14옥수님한테는 약간 실망스러운 거지. 확인해보고 싶었던 게 너무 사람이 가벼운 느낌이어서 1대1은 어떨까 대화를 신청을 했는데 진중한 대화가 됐다. 그쵸?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대화도 즐겁고 사원님은 기본적으로 사람한테 잘 맞추잖아요. 그래서 잘 맞는다고 느끼고 재밌다고 느끼고 그래서 괜찮다고 느꼈는데 1픽으로 직진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직진 노선을 다시 바꿔서 그러면 이 말은 직진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은 직진을 하겠다는 아니야 지금. 그러면 지금 14옥수님도 결정은 내리지 않았지만 사원님에 대해서는 아직은 물음표인 거지. 이네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14옥수님이 결론은 내리지 못했고 그래도 어쨌건 나 좋다는 사람은 1호 쪽이고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의 행보에 의심이 안 가는 쪽도 1호 쪽이야. 사원님은 나보다는 9호 같긴 해. 그러면 14옥수님의 성향상 사원님을 선택하진 않겠지. 그때부터 조금 엇갈리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